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폭풍 속에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기영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온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했던 그 열매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간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네, 많이 듣고 싶으셨을 것이고 또 기도한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맺으셨는지 참 궁금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마 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들 또 그것들이 다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증을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한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자리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에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롭고 힘들었으리라 여러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모든 기적의 현장까지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박경훈 전사님과 함께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끝을 내셨는지, 그리고 그 끝을 낸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많은 남은 삶을 설계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우리 박경훈 전사님의 입으로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훈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한번 화답합시다. 오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망의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다시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간증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목소리가 거의 지금 잘 안 나왔었는데 마이크를 잡으니까 또 나오네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제가 이제 이 병이 제가 이제 이 질병의 심각성이 아마 위중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다시 쓸 수 없었고 사실은 사망의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너무 그런 단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의아하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려주셨다, 뭐 했다, 뭐 다 했지만은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살려주셨다라고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사실은 방황도 많이 했었고 온전히 사실은 예수를 섬기지 못했고 이 병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와 또 회개와 아울러 감사와 감사를 밤이 맞도록 했는지 사실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8월 4일 날 소변을 보는데 혈뇨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혈뇨는 소변에 혈뇨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의 피와 우리가 말하는 혈전이라고 하죠. 피떡. 이 손가락만한 피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피 속에 물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완전히 그 신장암 말기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비뇨기과를 큰 데로 가봐라. 그래서 비뇨기과를 바로 그 다음날 큰 데로 가봤습니다.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 비뇨기과 검사라고 하는 게요. 이 피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몸 자체를 갖다 완전히 다 털어버립니다. 예. 완전히 그냥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요. 소변 나오는 데다가 아시죠? 그 저기 뭐 내시경 그거 다 집어넣어서 방광임이 어디며 막 뒤에 그 전립선이 보면 다 살펴보는데 거기서 이미 사람 반 죽어요. 예. 그랬는데 아무 증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냐 들어오시게. 그러더니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딱 하는데 뭐 그냥 초음파 내에서도 벌써 이만한 진짜 주먹만한 그 종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혹이 보인다. 그러니까 빨리 내일 당장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그 오늘 검사한 거 전부 다 CD에다 담아줄 테니까 저기 뭐야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으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비뇨기과에 갔는데 여기서 소견서를 써줘서 큰 비뇨기과 간 겁니다. 큰 비뇨기과에서 또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그 종양이 나오니까 이 사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동네 주변에 있는 무슨 병원이 있느냐 꽤 큰 병원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근데 거기 안 된다 말고 대학병원 이상을 가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련하게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한테 급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나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냐.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모든 일정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뭐 끌려다니듯이 했죠. 뭐 평생 뭐 병원 한 번 안 다니고 진짜 건강검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게 진행이 빠르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많으신지 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바로바로 해서 8월 4일날 이제 병원에 가고 5일날 진료를 했었는데 바로 그 일산에 가면 일산에 그 백병원 대학병원 있죠. 거기에 바로 8월 10일날 예약을 바로 잡았어요. 대학병원들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늘어지고 막 예약이 잡히지 않는데 제가 이 일정이 시작되고 마치는 날까지 나중에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까지 하는데 모든 일정이 지금 뭐 데모다고 입판인데 초고속으로 뭐 일사천리로 모든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치료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바로 백병원의 진료가 예약이 잡혀서 가는데 8월 10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또 혈류가 쏟아지고 또 이제 고통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있다가 전사님 큰일 난다. 다 필요 없다.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라. 그래서 바로 또 목사님하고 바로 와서 이거는 무조건 병원하고 다 타진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응급실로 무조건 들어가자. 다른 데서는 뭐 CT 한번 찍고 나면은 저 3, 4일 있다 또 오세요. 이거는 뭐 일주일 그냥 뭐 한 달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무조건 들어가자. 그래서 전사님이 바로 월요일날 우리가 예약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6일날 목요일날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앞당겨서. 그런데 이때 이미 이 신장암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장 쪽에는 뭐냐면요. 염증만 나도 이 고열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머리부터 다리까지 발발발발 막 떨리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붙잡아도 이게 온몸이 떨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제 그때 고열이 195, 197 열이 197은 안 돼요. 200이 넘어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혈압. 혈압이 아니 이건 고열입니다. 고열이 이렇게 올라가요. 혈압은 180을 넘어가요. 어마무시하죠. 고열이 197, 198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한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리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발발 떨면서 이게 멈추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열이 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팔을 잡고 다리를 안 잡아도 이게 떨리니까 목사님은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고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80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재고 아무리 재봐도 186, 7까지 넘어가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초점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로 응급실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응급실에서 역시 전사님 판단대로 응급실이기 때문에
모든 진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갖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로 병원에서 들어가는 건데 뭐냐면 이게 사안이 이게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 혈관 조영제라고 씁니다. 혈관에다 조영제를 집어넣어요. 그럼 몸이 막 따가워지거든요. 옛날에 그 혈관 조영제 집어넣었다가 뭐 이렇게 뭐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랬던 그 조영제라는 걸 넣어요. 혈관에다. 그러면은 모든 장기와 모든 이런 피 이런 혈관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집어넣어서 혈관 조영제를 집어넣어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장기를 아주 촬영하는 게 됐어요.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학병원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호출이 왔습니다. 바로. 저 위로 올라가라. 사무실로 들어와라. 근데 다소 아주 좀 급하고 좀 다급한 목소리를 목사님,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는 일산백병원인데 말하는 뭐냐면, 이미 신장암 3기를 넘어서서 말기로 넘어갔고, 이미 이 상태면은 온 몸에 다 전이가 된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하는데 뭐 로봇 수술 같은 건 되지도 않고 개복 수술을 많이 해야 된다. 개복 수술을 많이 하고 신장이나 그 전이된 부분들을 다 적출해서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긴 하되 빨리면 빨수록 좋다. 빨리면 빨수록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실 멘붕이 왔을 거고 전사님도 보고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덤덤하더라고요. 좀 착잡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 그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착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또 우리 경험이 많으신 우리 임나기업 전사님이 지혜가 딱 나옵니다. 어떤 지혜가 나왔냐면 야 이제 이렇게 된 김에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2군데 병원은 비교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암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이 판국에 일산 국립암 상태가 여기서 멀지 않다. 가서 무조건 진단을 보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전사님도 많기 때문에 야 지금 빨리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시간 끄는 게 의미가 있느냐 뭐냐 하면서 두 분이 갈등도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우리 전사님의 또 지혜와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로 예약을 잡아요. 전사님. 그랬는데 일산 같은 거기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하나 있고 일산에도 있는데요. 무한정으로 예약이 잡히고 한도 끝도 없이 예약이 잡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 그래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우리 전사님께서 그 일산 국립암센터에 전화해서 딱 잡았는데 바로 또 예약이 돼요. 바로 예약이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약이 돼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바로 이제 국립암센터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백병원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백병원에 입원 돼 있을 때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하는데 거기서 갈등이 되게 많았었어요. 열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170대로 열이 떨어져야지만 퇴원을 시키는데 열이 안 떨어지니까 목사님은 그냥 이대로 버티자. 그런데 내일 아침 11시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가 끝나고 통과된 사람만이 입원이 되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막 떨리고 주체가 안 되고 열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초점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됐는데 퇴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갈등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해열제를 갖다가 많이 전부 다 오픈해갖고 막 퍼붓더라고. 그 상태에서 178, 177 딱 내려왔는데 일단 집으로 퇴원을 하자. 저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져오신 이제 열재능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 열재능 기구를 주고 일단 집으로 간 다음에 집에 가서 대기하다가 새벽 2시, 3시가 좋으니까 열이 또 180을 넘어가면 아무 때나 전화해라. 그럼 다시 이제 응급실로 이제 다시 오기로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일산 국립 거기 암센터로 가기 전에 또 사실 어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요 예배를 오고 주일 예배를 왔잖아요. 멀쩡하게. 그 집에서 또 기도하는 중에 또 기적이 체험이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 왔어요. 자, 그래서 일산 국립암센터에 제가 왔는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냐면 거기서도 역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봐도 벌써 말기 암 환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했지만은 국립암센터에서도 벌써 이미 소견도를 다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암기, 그 말기암 환자고 뭐고 이미 판단을 다 내리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 전문 센터이기 때문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2주 동안 혈관부터 시작해서 뼈 스캔까지 다 합니다. 전이가 됐는지 없는지 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2주 동안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교회를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말기암 환자는 뭐냐면 종양 혹이 있는데 이게 내시경으로만 보여도 이미 혹이 5cm만 넘어온 혹인데 저는 손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만져줬던 거니까 이거는 말 중에서도 완전 말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피가 오줌에 섞여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의 피에 피독이 다량으로 섞여 나오는 거는 말기암 중에 말기암입니다. 그 다음에 말기암 환자한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뭐냐 아까 말했지만 고열 195, 197 넘어오는 고열이 계속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걸려도 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저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국립암센터에서 이미 볼 것도 없는 건데 이 환자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하고 하는데 계속 검사하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검사를 2주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센터에서 말하기를 8월 23일 일요일 날 입원을 해서 주일이었습니다. 입원을 해서 월요일 날 수술에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날까지 기다리는데 아무튼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사실 사람이 피가 마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원에 딱 갔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그 암센터에 있는 병원 그 의사들은 뭐냐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들어오면 당신 3년밖에 못 살아요. 뭐 살아요? 암이 발견되면 대부분 말기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장도 안 하고 포장도 안 하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당신 죽어 그렇게 되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아주 엄하게 말하고 무섭게 말합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내일 수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뼈에 전이가 안 됐네. 전이가 안 됐네. 전이가 안 됐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거는 일단 더 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자기 생각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임파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임파선에는 여러분 이게 CT에서만 보셔도 알겠지만은 빨갛죠? 임파선에는 무조건 전이 됐다라고 이 사람이 확신을 했어요. 의사가. 임파선에는 너 분명히 전파가 됐을 거예요. 한 거예요. 그리고 심장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는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유암이나 딱 조직 검사를 뛰어서 하게 되면 수술하기 전에 당신 무슨 암이네? 진단이 나와요. 신장암은 캡슐 안에 완전히 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 안에 저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는 조직 검사를 못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청 떨리는 거죠 지금. 아직 방송 보는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지금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다른 데도 일단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당신의 임파선에는 전이가 될 확률이 거의 높다. 자,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 이제 월요일날 1시에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1시에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개복 수술입니다. 개복 수술. 요즘에 로봇 수술이 있고 뭐 다 있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요. 이게 많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신장에 일단 암이 완전히 번진 걸로 보고 그 신장 주변에까지 전이된 걸 봤기 때문에 신장 주변에 이어져 있는 뭐 요도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시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수술을 한참 하고 있는데 수술 도중에 개복한 상태에서 환자 보호자 호출이 있었습니다. 네. 저 나중에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개복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호자 빨리 와라. 의사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개복을 했는데
사태가 심각하다. 추가로 어려운 말 다 나와요 여기서요. 추가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신우라고 해요. 신우가 뭐냐면 신장에서 오줌이나 찌꺼기들이 걸러 나오면 깔때기처럼 다 오줌을 받아서 그 요도를 타고 나서 오줌이 소에 받으라는 그 신우라고 그러거든요. 요 신우 쪽이나 다른 데 전이가 많이 됐다면 이 신우 쪽에 연결된 다른 부분까지 전부 다 적출을 하게 되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수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각오하고 있어요. 개복을 해놓고 급하게 불렀으니 얼마나 또 놀라셨겠습니까? 전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수술 다 끝나고 나서도 말씀 안 해주니까 몰랐어요.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있어라.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믿음 이전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목사님과 전사님은 오직 두 분만 아는 걸로 하고 교회에도 항구하고 다 항구하고 그때부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예. 회복한 상태에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수술이 1시에 들어갔는데 6시 반 정도에 제가 올라왔어요. 수술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움직이다 보니까 저녁 7시 정도 됐거든요. 그때 이제 올라왔는데 뭐 움직이는데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잠을 자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뭐 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계속 막 깨우는 거예요. 얼굴 때리면서. 뭐 전신 마취를 막 물러나서 눈이 떠지나 이제 막. 밤 10시까지 계속 이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술이 사실 끝났습니다. 네. 사실 간증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수술이 다 끝나고 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장암 수술은 조직 검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야 조직 검사가 나오는데 조직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야지 이제 조직 검사 최종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끝났으니까 월, 화, 수, 목요일 날 이제 일주일이 이제 하루 전이거든요. 그때 그 목사 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올라왔어요. 내일이면 이제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 공식적으로 조직 검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술을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 신장 뭐 전문가, 이쪽에 뭐 간호사, 담당 의사, 그리고 나를 맡은 사람도 주치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임파선 전문, 뭐 신장 전문, 조직 검사 전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그러면서 최종 결과가 이 사람은 뭐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그때 최종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월요일 수술이 끝났고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말을 해주는 날인데 목요일 날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박 선생은 손으로 만져질 정도의 엄청난 조명, 혹 그리고 그 장기 안이나 부분이나 이런 모든 아까도 말했지만 그 혈전 떡이 막 이렇게 막 완전 빨리 환자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지 소변 속에 혈류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 혈류였고 오히려 소변이 섞여 있는 눈으로 완전히 다 보일 수 있는 많은 양의 혈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말기 신장암 환자한테 보이는 높은 고열과 이 비정상적인 혈압, 고열.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도 거의 말기열 환자로 가는 건데 뚜렷하게 이것이 다 나타났음을 불구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전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이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저 이거 전이 되고 뭐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셔요. 그리고 내일 최종 공익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 예배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일주일 되는 시점이에요. 자, 공식적으로 이제 딱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요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자, 박 선생님 어떻게 컨디션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해드린 겁니다. 우리 모든 팀이 아침에 들어와서 회의를 다 했고 조직 검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러 해서 오직했으면 개복한 상태에서 불러서 그 요란을 떨고 난리를 치고 당신은 이제 죽은 거야.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3기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4기 암은, 신장암 4기 암은 생존율 20%입니다. 20%. 3년 정도 잘 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발견이 된 것도 기적이고요. 지금 발견이 됐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조직검사를 했던 신장검사한 팀에서 조직검사를 했고 그 신장에 혹이 엉망스럽게 달려있는데 불구하고 암 전이가 10%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 치료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이미 계속 치료가 됐고 이 암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검사를 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 정황에서 결과가 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을 그렇게 말을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임파선 전문가 의사 선생님도 임파선을 주고 봤는데 자기는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정당성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안 됐어요, 임파선도.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자기들이 회의 시간에 그 무턱도 가고 오버도 하지 않고 과장도 하는 그 의사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바의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다.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선생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아까 말했지만 저한테 나타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 중에 한 증상만 나타나도 90%는 반대편 신장이 2개거든요. 콩팥 2개예요. 반대편 신장이 90%는 이미 손상이 됐기 때문에 신장 투석이라고 들어봤죠. 신장 투석으로 가면 생존율 3년. 이미 90%는 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증상이 나타나도 반대편 신장은 이미 대부분 90%는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정상이다. 선생님은 반대편 신장이 싱싱하다. 이게 의외의 일이다. 이 말이 싱싱하다. 아주 팩딱팩딱 뛴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신장을 가지고 앞으로 30년, 4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안 맞아. 계속 안 맞아. 다 안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의사가 저를 어떻게 겁을 깨웠냐면, 이상님은 선생님 생존율이 3년에서 5년 힘들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립암센터 전문 의사가 나는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줌을 싸지.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군요. 사형 선고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암병원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감사한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애랑 뭐 나는 어떻게 하려 그래, 이 욕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부부들이 수도 없이 병원 안팎에서 물려 퍼집니다. 그 병원에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뭐 그런 관념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떤 사망의 어떤 그런 두려움도 없고 병원에서 많이 마사지 받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자, 8월 31일 월요일 날 준비해서 화요일에 실밥 뽑고 퇴원하시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건강과 정말 좋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 마취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소독도 하고 좀 할인티켓을 더 있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암센터 병원에서 선생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독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물 많이 드시고 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딱 세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 드릴게요. 약 한 3분 정도. 뭐냐면은 제가 이 암병이 있을 때 그때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때 뭐 아무튼 설교했어요. 뭐 은혜에 대해서 했었고 구원에 대해서 했었고 뭐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 권세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귀의 권세가 아무 힘을 못 쓴다 뭐 이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사실은 지나고 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폭풍우가 막 오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말씀을 쫙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기영아 근데 내가 왜 그 배 고물에서 잔지하냐 물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서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이 폭풍과 이 바람이 이 제자들한테 아무 해를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잤지. 그래서 너 나라 내 품에서 자라. 이 말씀을 사실 미리 받았고요. 그래서 이 말씀만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폭풍과 이 바람은 올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단하게 오겠구나.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게 된 것을 암, 사기, 말기 수술 막 오는데 너무나 편했어요. 너무나 고요했고 너무나 잠잠했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데 그 평강과 그 목사님과 전사님이 저한테 아니 뭐 내일 모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편해 이거. 왜냐면 어디서 오는지 그 말씀이 저를 탁 생각을 붙잡는데 주님 품에 잠드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들립니다. 뭐 사기니 말기니 수술 어쩌고 저쩌고 막 폭풍이 난리를 치는데 너 내가 왜 잠 안 든지 아니? 그게 너한테 아무것도 안 칠 거를 알았기 때문에 잤다는 거. 너 내 품에 자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분이요. 주님 품에서 푹 한숨 자오려는 느낌. 딱 그 느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붙잡아 주시는지.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어머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날 그 고열이 막 올라서 막 그때 집에 와서 퇴원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머리 가슴 여기다 냉 얼음찜질을 계속 해줬는데 그거를 하루 동안 갈고 이제 금요일 날이 됐는데 제가 금요일에 왔잖아요. 그 전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야 너 그 얼음 그거 올리는 게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시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 혈압하고 열은 사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치유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사망의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를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어떤 형제의 정말 사심 없는 그 사랑의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기도, 이 기도가 저를 또 사망의 금에서 끌어냈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얼마나 만지시는지 그 잠에서도 몇 번씩 일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를 막 훅 지나가서 만지시는지 치료가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전단지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데 정말 믿음의 동역자의 어떤 그 기름 부심이 있는 특별한 간절한 기도가 또 저를 살렸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무튼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폭풍의 흑암 속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마다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외치는 그 소리를 내면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그 아버지 폭풍의 모든 아버지 바람들은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접해 돌립니다. 아버지 주신 새 생명 폭풍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한평생 살아가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접해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사님 간증이었고요. 저도 간증이 있고 우리 임 전사님도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을 안 지가 30년째입니다. 20살 때 만나서 거의 30년 동안 알고 왔는데 10년 동안 못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큰 위기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다 죽게 생긴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 죽게 생긴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게 머리에 스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전사님 간증 잘 들으셨죠? 네. 전사님이 모르는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 전사님과 저는 중간에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사실 전사님한테는 말 안 했지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3기 말 4기 지난 거예요. 모든 정황이 그랬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게 가리켰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되냐고 그러더래요. 관계가. 그래서 저는 사실 형제 같은 분이다. 우리 임 전사님도 형제다 했더니 가족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집에 계시고 우리가 보호자처럼 왔다.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거의 말기고 사실은 죽은 거예요. 잘 살아야 5년이고 아마 3년이니까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뭐 가슴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사님한테 갔는데 전사님이 한다는 말이에요. CT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나님 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CT 한번 또 찍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CT 한번 더 찍자고 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제 찍었는데 뭘 또 찍냐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안 찍어주는 거예요.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대요. 병실에 올라오면 전사님은 또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 같다. 나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잡으셨네. 하나님이 자기를 편히 쉬고 괜찮겠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있어도 얄밉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을 암도 기도로 치료해봤고 또 그 앞에서 피를 토하는 그런 모습들을 눈앞에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도 알았지만 전사님 같은 저런 말기를 의사의 귀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임 전사님과 저는 할 게 없었어요. 어느 걸 선택할까? 의사가 죽겠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들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전사님 말을 들을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전사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을 모시고 집에 갔는데 전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갈 때는 병자로 갔지만 올 때는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데리고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100배죠. 그 다음부터 임 전사님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물론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지만 여기까지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또 아까 수술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의사가 얘기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전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전사님 비몽사몽이었고 피가 너무 많이 출혈이 돼서 이거는 빈혈이 있을 거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피가 나왔고 또 조직 검사를 10분 안에 급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 급하게 한 그거 소견으로는 이미 신우까지 전이가 된 거고 임파선뿐만 아니라 이미 요관까지 들어가서 요관은 더 반 이상을 잘라내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길어야 5년일 것 같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제가 전사님한테는 못했어요. 임 전사님하고 이건 둘만 알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하실 때가 됐나 보다. 세상이 다 손을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치유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고 근데 정말 우리 박 전사님이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어요. 의사들이 얘기했던 거 하나도 안 맞았어요. 5년이 아니라 3, 40년 산다고 그랬고 전이 되었다라고 확신한 것들이 하나도 깨끗했고
임파선뿐만 아니라 요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전사님이 문자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만남에 얘기해준다 그래서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좋은 결과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전사님과 다시 만나게 한 거는 이 어려운 순간 속에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라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알게 된 것은 정말 우리 임 전사님은 손이 맵더라고요. 마취에서 안 깨어나는 우리 전사님을 정말 싸대기래요. 뺨을 얼마나 힘껏 때리는지 저보고 깨우라고 그러더니 저는 못 깨워요. 전사님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전사님 일어나세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임 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갖고 사람을 어떻게 깨우냐고. 뺨을 그냥 아마 평생 뺨을 맞을 거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야, 진짜 제 옆에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프면 저분이 오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우리 전사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한 대로 전사님 물 많이 드시고, 이제부터는 전사님 몸이 전사님께 아니니까 기도한 저희 거고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것이고 살려주신 하나님 거니까 남은 평생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 하나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아직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찬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건지셨던 그 주, 우리 전사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너무 커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
외치는 이 소리 그는 이 세상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박정사님처럼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승리하고 교회의 성도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어떤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동사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